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노 전 회장은 전공의 단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금 이 시각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경찰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의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필수 의료를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 의사 숫자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이런 정보는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와 사전에 접촉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나 개인이나 또는 의사협회나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사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SNS에 표현한 것뿐이라며 범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만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을 포함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을 부추겨 사직서를 내게 하고 진료를 못하게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가운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 경찰 조사입니다. 한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가 모인 교수협의회는 오후 5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 이후 의대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에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교수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회의 결과에 따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등 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공천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지역구별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각 당 선대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4차 경선을 치른 20곳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윤 박성민, 오선 중진 조경태, 비례 전주의 의원 등 13개 지역구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7개 지역에선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몰려 이목이 쏠렸던 서울 중성동을은 이해운, 하태경, 전현직 의원이 맞붙습니다. 같이 경쟁했던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앞서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을 험지인 경기 화성정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이의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밤 8시 반쯤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과 친명계인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여기에 친문계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맞붙은 경기 용인정이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경기 의정부시 갑과 의정부시 을, 충북 청주 청원의 최종 후보도 확정합니다. 양당 선대위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임종석 전 실장까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설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위성 비례정당의 선대위원장으로 최근 비례대표 출마 요청을 받아들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찍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선거운동 중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을 칭하는 이찍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설마 이찍 아니겠지? 국민의힘이 유권자 비하라고 비판하고 지역구 경쟁자인 원희룡 전 장관이 일찍, 이찍 모두 개항구민이라고 지적하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전복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조금 전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통영 해경 경비함정은 오후 3시 15분쯤 사고 현장에서 약 13km 떨어진 해상에서 실종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고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9명 중 지금까지 총 4명을 찾은 겁니다. 앞서 오전 선체 수색 과정에서 구조한 3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원들과 경비함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전복 선박과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나머지 실종자 5명을 수색 중입니다. 사고 어선은 20톤급으로 이날 오전 6시 29분쯤 연락두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68km 해상에서 6시 43분쯤 전복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7명 등 9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다음 달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현재 전국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와 청주시를 찾아 오송 참사 유가족들과 만났는데요. 이들은 한 목소리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로 옷 매무새를 만져주며 아침을 시작합니다. 노란 우산과 노란 모자도 준비합니다. 컸으면 이제 20대 후반이 됐을 아이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른골 2학년 1반 수현 아빠 이재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8반 안지원 엄마 김정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시작한 세월호 유가족 전국 행진. 오늘은 세종 정부 종합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진실, 책임, 생명, 안전 피켓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허망하게 듣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 참사, 왜 이런 재난 참사가 일어날까? 날선 시선을 견디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다짐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고 애곡하여 우리가 만들어온 변화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맞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문장이 써진 노란 조끼도 입었습니다. 시내 곳곳 4.16km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안녕한지 묻습니다. 오후엔 청주에 있는 오송 참사 시민 분향소로 향했습니다. 추모를 하고 녹색 조끼를 입은 오송 유가족과 만나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오송 참사로 가족을 잃고 힘들어할 때 피해자 권리를 얘기해준 4.16 재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오는 16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퇴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빼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그간 누구보다 틱톡에 비판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전날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팔기 전까진 앱스토어에서 이를 빼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해 발효가 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내로 틱톡을 매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약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인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고 여론전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퇴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Imagine if those lies were allowed to spread on topics like our election or a foreign war.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guard against. 그런데 재임 기간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반사 효과를 누리며 2배로 성장할 거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대선 사기 주장을 펴는 트럼프의 계정을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얼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정이 상한 트럼프가 틱톡 퇴출에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선 신냉전 구도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야욕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미국 중심의 나토 체제만은 믿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자체 무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전범국인 독일에서조차 핵 무장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사거리 500km에 달하는 독일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타우러스. Und die Brücke im Osten ist halt schwer zu erreichen und die Pfeiler sind relativ klein und das kann halt der Taurus darstellen und die Moon-Depots, da kommen wir halt durch. 독일군이 이 타우러스로 러시아 영토를 요격할 수 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Скажу прямо, и в Германии тоже. Там делают много ошибок, а и власти и военные делают то, что может иметь очень тяжел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всех немцев.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칫 러시아와 나토 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 속에 독일에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기시됐던 자체 핵 무장론까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Тоже есть оружие, да знают об этом. Сейчас только я сказал. Тоже есть оружие, которое может поражать цели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И что все они придумывают сейчас, чем пугают весь мир, что все это реально грозит конфликтом с... 최근 유럽 정상들의 잇따른 말실수는 화를 키웠습니다. Und das, was an Zielsteuerung und Begleitung der Zielsteuerung von Seiten der Briten und Franzosen gemacht wird, kann in Deutschland nicht gemacht werden. 영국과 프랑스가 미사일 운용을 위해 이미 전장에 군사를 배치했다고 암시한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반발을 불러일으킨 지 며칠 만이었습니다. 영국은 독일이 전쟁 기밀을 누설했다며 즉각 발끈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토가 균열할 조짐을 보인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관측은 나토 동맹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폭탄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나토의 안보 우산에 기댈 수 없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미국이 없는 나토는 핵전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 정치권에서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나토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자체 핵무장론은 핵 도미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핵무장에 시동을 건다면 너도 나도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NPT 체제의 5개국을 제외한 어떤 국가든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를 시작한다면 더 이상 국제법적인 규범 원칙 측면에서 핵무장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는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핵 도미노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핵 무장론에 아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럽발 핵 위기가 고조된다면 한반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 물체 UFO를 회수해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부족으로 현실화되진 않았다면서 외계인이나 UFO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며 정부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이처럼 80여 년 동안 목격된 UFO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 국방부는 외계인과 UFO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외계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AARO has found no evidence that any U.S. government investigation, academic-sponsored research, or official review panel has confirmed that any sighting of a UAP represented extraterrestrial technology. 미국 정부가 외계인의 존재를 수십 년간 숨겨왔다는 음모론을 일축한 겁니다. UFO 은폐 주장은 지난해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습니다. I was informed in the course of my official duties of a multi-decade UAP crash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다만 조사 과정에서 국토안보부가 2010년대 회수된 UFO를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AARO의 보고서에서 타당성이 부족해 공식 연구 프로그램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메이저리그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후 영입을 두고 최악의 계약이란 혹평이 나오자 이 선수는 시범 경기 타율을 4할대를 끌어올리며 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선수의 강점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꼽아봤습니다. 인물 탐구 영역 이수진 기자입니다. 인물을 알면 맥락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정후 선수 하면 바람의 손자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빠가 바람의 아들로 불린 천재 타자라서 아들도 당연히 조기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종범 코치는 아들이 야구 선수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란 높은 벽이 아들을 괴롭히진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됐던 건데요. 도루 84개 했던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정우가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꼭 잘해가지고 그 기록을 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걔한테 이게 입이 마르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시즌 가장 많은 도루를 기록한 선수의 도루 개수로는 역대 2위, 도루 왕도 4번이나 있죠. 도루만 해도 깨기 힘든 기록인데 이종범 코치가 도루만 잘했던 게 아니니까요. 주변의 반대를 이겨내는 게 변화의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이정후 선수는 의지가 참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10살 전까지는 아버지가 야구하는 걸 반대해왔기 때문에 축구나 골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야구가 포기가 안 돼서 이정후 선수는 아빠가 해외 훈련을 갔을 때 어머니와 짜고 몰래 선수 생활을 시작하죠. 학교도 야구부가 있는 곳으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정후 선수의 이런 행동은 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는데요. 극구 반대하고 골프를 연습을 할 때 아니 세상에 골프 치면 이렇게 봤는데 골프 치면 뛰더라니까. 아 정말 네가 말해줘라. 진짜. 지금까지는 이종범의 아들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정후의 아버지 이종범을 불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바로 멘탈인데요. 처음이라서 떨렸다, 처음이라서 어색하다. 이정후 선수는 이런 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소감이요? 소감은 기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듭니다. 18살 고등학생이 기자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기죽지가 않았습니다. 기죽지 않는다는 것, 이 장점은 신인 때 성적으로 드러납니다. 144경기에 나와서 179개의 안타를 때리고 111득점을 기록합니다. 타고난 무대 체질이라는 거, 이걸 시상식에서도 보여줍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프로 입문 전에 이정후 선수를 보면 자신의 장점이 뭔지 어릴 적부터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강한 컨택 능력과 공을 많이 봐서 이제 출루를 하려고 하는 게 제 임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배드볼 히터, 어떻게 던지든 어떻게든 쳐낸다. 예전에 저희 취재진이 이정후 선수가 데뷔 2년 만에 500안타를 기록했을 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최연소 기록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쳤냐 라고 말이죠. 돌아온 답은 잘 모르겠다 였습니다. 굳이 제가 잘 못 치는 공을 치려기보다는 제가 잘 칠 수 있는 공을 기다려서 그 공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고 좋은 타구를 만들려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말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들어오면 치는 건데 너무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 치는 건지는 몰라도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꾸준하게 개발해왔다는 것, 그거야말로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연소, 최소 경기 500안타에 머물지 않고 800안타, 1000안타를 기록했으니까 말입니다. 지난해 부진을 겪었을 때도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서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고군분투의 과정들이 이정후 선수를 더 응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1년이다. 데뷔 21주년 또 다른 시작을 알린 그룹 에픽하이의 맏형 타블로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뵙게 돼 영광입니다. 올해를 새로운 1주년으로 부르겠다. 전 이 표현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21주년 이런 느낌보다는 다시 1위다. 네. 그러니까 항상 좀 신인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셋 다. 그래서 이게 뭐 1년이다, 2년 됐다, 3년 됐다 이런 걸 세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앨범 내야지. 이게 몇 집이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지칠 때까지 하자 하고 하는데 다행히도 아직은 안 지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20주년 기념 콘서트 열렸는데 전성 매진. 정말 그걸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야, 또 매진되고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숫자로 딱 볼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그럴 때 좀 기분이 어떠세요? 다행이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사실 저는 콘서트가 그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공연 기획자분들한테 우리 너무 큰 곳에서 2번도 난 너무 많은 것 같다. 근데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일단 너무 고마웠고 계속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또 이만큼 와주시는데 그만큼 이상을 더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연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했어요. 또 이번에 앙코르 공연을 또 하시잖아요. 이게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팬분들도 아쉬워했지만 저희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여운이 막 집에서도 막 눈 뜨면 무대에 올라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앵콜콘 한 번 더 하기로. 공연할 때마다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콘서트 포스터. 네. 그거 아이디어 짜는 것도 시간과 이 기획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로 회의하세요? 그걸 위해서? 회의라기보다 저희가 항상 영화 패러디를 하니까 네. 일단 영화를 많이 봐요. 각자? 네. 그리고 포스터 꼭 찾아보고. 이 영화는 포스터가 너무 좋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포스터에 사람이 없으면 잘 안 보시겠네요. 사람이 없는 포스터는 사실 눈이 좀 가지는 않죠. 네. 영화는 볼 수 있어도 뭐 저희가 그걸 갖고 어떻게 재미를 드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근데 20주년 콘서트 실황을 다룬 영화도 또 개봉을 한다면서요? 네. 맙소사. 팬들은 그런 거 기념하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영화로까지 남는다면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에게도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사실 관객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저희를 보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시사하면서 가끔씩 비춰지는 관객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눈물도 날 것 같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관객이 나오는 장면들이 진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에픽하이가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여태까지 힙합이라 하면 굉장히 다크하고 하드한 느낌이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밝고 희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래가 절망적이어도 끝에는 희미하게나마 위로가 느껴져야 한다. 그게 에픽하이가 추구하는 노래의 색깔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신나는 노래들도 저희의 감성적인 노래들도 들어보면 사실 가사 내용은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뭔가 되게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그립거나 절망하기도 하고 막 가사 내용이 그런데 끝부분에 항상 좀 포지티브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타블로 씨와 나머지 멤버들의 성격과 이상적인 방향이기도 한가요? 원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희 멤버 모두의 성격이 그렇진 않고요. 누가 아닌지 꼭 집어서 본인... 아니요,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긴 좀 그렇지만 둘밖에 없어요. 네, 뭐 이렇게 그닥 긍정적이 않은 친구도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군요. 네, 저랑 미스라는 아닌데 그 친구는 뭐 긍정적이진 않아요. 긍정적이진 않은데 그렇지만 저는 언어의 힘이 굉장히 무서운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쓴 글들이나 제가 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더 쓸쓸해지거나 더 불행해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그들의 쓸쓸함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부추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꼭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타블로 씨가 이제 힙합계 음유 시인. 네, 음유 시인은 좀 너무 극찬인 것 같아요. 음유 시인. 네. 근데 가사가 정말 압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압권인 가사를 뽑아내기 위해선
작사를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좀 하실까 궁금했어요.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다기보다 그냥 최대한 삶을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해요. 삶을 산다. 네. 그리고 제 경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좀 많이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지금 저렇게 슬퍼 보일까? 뭐 택시 타고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쓸쓸함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뭐 이제 빈차 같은 노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걸어가는 친구를 보고 우산 같은 노래를 만들게도 되고 네,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에픽하이로 활동해 오면서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 네. 항상 팀원 중 한 명은 슬럼프를 겪었다. 힘들어하는 한 명을 업고 뛰었다. 네. 누군가 또 힘들 때는 정말 그 친구를 야 업혀 같이 가자 라고 가는 그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구 한 명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음악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상황. 그럴 때는 그냥 우리 둘이 일단 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업고 가고 그다음에 때론 제가 그럴 때는 또 제 멤버들이 그렇게 해주고 되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네요. 제가 지금 제 멤버들을. 또 낯간지러우시니까 또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얘네들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볼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볼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1주년으로 삼은 올해 앞으로의 목표, 또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신인 아이돌 그룹처럼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가능성이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해낸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 팬분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고 아 가능하구나. 나보다 뭐 그렇게 특별히 잘난 것 같지도 않은 쟤네가 하는 걸 보면 나도 놀라운 일들 해낼 수 있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신인 같은 에픽하이 멤버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많이 남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오르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